오늘도 잠들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바쁜 당신에게 엄선한 뉴스를 나긋하게 전해드립니다. 나른하게 들으며 잠드세요. 잘 때도 똑똑해지는 뉴스 라디오. 나긋뉴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도 굿잠 하셨나요? 나긋뉴와 함께 잠드셨는지 궁금해요. 11번째 만나는 나긋뉴. 오늘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실까요? 한겨레 2021년 3월 25일 북한 동해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사거리 450km. 북한이 25일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우려를 표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문자공지로 우리 군은 오늘 아침 7시 6분경과 7시 2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50km, 고도는 약 60km이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통상 사거리가 1000km 이하면 단거리 미사일로 분류한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오전 긴급회의 뒤 입장을 내어 NSC 상임위원들은 1시간 30분 동안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이번 발사의 배경과 의도를 정밀 분석하면서 관련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로 보인다.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무게를 두고 탐지된 재원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도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합참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미사일인지에 대해 분석 중이라며 아직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미사일이 일본 영역을 비행하지 않았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다. 순항 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관계없이 제재 위반이 된다. 북이 이번에 쏜 게 탄도미사일이 맞다면 2020년 3월 29일 이후 1년 만이고 지난 1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등장 이후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시절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사거리가 단거리이면 큰 문제를 삼지 않았다.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일본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회의 뒤 지난해 3월 29일 이후 약 1년 만에 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와 지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엄중히 항의하고 비난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1일 순항 미사일 발사 때에는 달라진 게 없다고 했던 바이든 대통령도 25일 탄도미사일 발사로 추정된다는 보고에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북한 도발에 왜 미국 반응이 중요할까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북미 관계는 한국전쟁 휴전협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휴전협정에는 미군 주도로 유엔군과 중국인민지원군, 북한군이 참여했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남한은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휴전협정 상대국인 유엔군, 그 중심에 있는 미군, 즉 미국을 대상으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항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 되죠. 여기까지 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 반응을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2021년 3월 26일 바이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비핵화 전제 외교 준비돼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 현지 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최우선 외교정책 이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전날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한 대응 방안과 북한이 넘어선 안 된다고 설정한 레드라인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첫째, 시험 발사된 특정 미사일에 의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위반됐다면서 우리는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14일 채택한 결의 1718호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일반적인 활동이라면서 용인했던 것과는 대비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그들이 악화를 선택한다면 대응이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상응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일종의 외교도 준비돼 있다면서 그러나 비핵화가 최종 결과여야 한다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시험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갈 경우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면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외교도 준비돼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북한이 최대 외교정책 이슈라고 경고했는데 이런 평가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밝힌 내용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못 박으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겠다는 원칙적인 수준이다.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긴 했지만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등 톱다운 방식의 대북 외교를 포함해 과거 미 행정부들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을 제지하지 못했다면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조만간 새 대북 정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3일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면서 다음 주 후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워싱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를 구성하는 유럽 국가들도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매일경제 2021년 3월 27일 유럽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 30일 유엔 안보리 회의 요구.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에 유럽 5개 이사국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들이 27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AFP 통신은 유엔의 외교관들을 인용해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아일랜드가 안보리에 오는 30일 비공개 회의를 열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도 유럽 국가들을 대표해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프랑스가 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며 회의는 30일 비공개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에 앞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지난 26일 비공개로 대북제재위원회 원격 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대다수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유엔 외교관들이 전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안보리의 모든 이사국은 대북제재위 소속 전문가 패널이 북한이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일을 조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안보리는 또 이날 이메일로 진행한 표결에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기도 했다. 이달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주도한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은
신뢰할 수 있고 팩트에 기반한 독립적인 평가와 분석, 권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적시했다. 북한에서 21일과 25일 두 차례 미사일을 쏜 것인데요. 북한의 행동에는 의도가 있죠.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정세현 수석 부의장은 2000년부터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한 실무접촉 수석 대표로 대북관계 전문가입니다. TBS 뉴스 2021년 3월 26일 정세현 북한 발사체 미국 간보기 위한 것.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외교적 해결책도 언급하면서 일단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결정되기까지는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일종의 미국 간보기 차원이었지만 이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강경기조 일변도만은 아니었다는 평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2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외교를 우선순위에 놓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북한에겐 나쁘지 않은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정 부의장은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안보리에 제소하겠다고 했으면 북한이 몇 발 더 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미국의 대북 전략이 다음 주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후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에 호응할 수 있다는 여러 함의가 있는 행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는데 어제 한번 쏜 것에 대해 미국이 세게 반발하고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은 더 세게 나갈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 일본과 협의해서 대북 정책을 꾸려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북한도 더 강하게 나가진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지난 22일 말레이시아에서 문명철이라는 북한 국적의 사업가가 돈 세탁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압송해 갔다. 2019년 트럼프 정부 때 미국 법무부가 문제를 삼았는데 2년 정도 된 지금 비로소 압송해 갔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를 대북 적대시 정책의 행동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부의장은 발사체의 정체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는 전술 유도탄이라고 표현하는데 거리가 짧으면 전술 유도탄이고 사거리를 늘리면 전략 유도탄 ICBM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신형 전략 무기를 선보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정 부의장은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북한의 행위는 미사일 발사라고 쓰고 대화 요구라고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기조가 확정되기 전에 북한이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하면 바이든 정부는 어떤 분석을 바탕으로 대북 정책을 결정해야 할까요?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원 2021년 3월 25일 단거리 탄도로 미국 시험대에 올린 북한 바이든의 대응에 주목. 이번 미사일 발사 국면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이 마치 미국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북한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미사일 발사 자체를 도발로 보는 한미 시각 속에서 북한은 바이든 취임 후라는 시점을 골라 첫 무력 시위를 감행했다. 한미는 지난 21일 북한이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할 때까지는 관련 사실 자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언론을 통해 사건이 보도된 뒤에도 대화의 기회가 닫힌 것은 아니다라는 유호적 메시지를 냈다. 그리고 북한은 나흘 만에 제재 위반 무기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를 탄도미사일로 명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9년과 지난해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를 초대형 방사포 등의 이름으로 명명하는 회피성 행보를 보였다. 그렇지만 북한의 노림수는 이보다 복잡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며 북한은 자신의 대화 상대라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던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호 아닌 비호를 통해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마음껏 개발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는 모라토리엄 선언만 지키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놨다. 북한은 미국 갈등 국면 속에서 올해 진행 중인 무력 시위를 통해 미국의 기준을 시험해 보려는 속내일 수도 있다. 이 맥락에서 앞선 두 차례의 일반 미사일에 대해 한미가 방어적으로 대응하자 수위를 높인 시위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은 트럼프의 기준을 없느냐 따르느냐에 있다. 트럼프의 기준이 대북 제재라는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북한이 선보일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발은 막은 효과는 분명 있었다. 그러나 대북 제재를 무시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행을 비판하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을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기조에는 맞지 않는다. 또 한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며 미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동맹관리 차원에서의 대북 정책 추진도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추가적인 대북 제재와 연결시킬 경우 북한은 모라토리엄을 철회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비핵화 협상은 2018년 이전의 완전한 원점으로 회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즉각적인 제재 추진보다는 북한의 추가 행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에서의 전반적인 대화 국면을 완전히 뒤집는 조치에 대한 미국 나름의 명분 쌓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모라토리엄에 해당하지 않는 무기들을 꾸준히 개발해온 북한은 꾸준히 신형, 개량형 무기들을 시험 발사하며 미국의 선을 시험할 수도 있다. 미국 역시 미중 갈등 상황 등 동북아 외교에서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북한에 대한 대응 수위를 설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난 1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한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미국이 아직 대북 대응의 수위를 낮은 수위로 조절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는 어쩌면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을 수도 없고 기존의 미국 민주당 기조 속에선 북한과 대화하기 어려울 테니까 말이죠. 앞으로가 더 중요해 보이는 대목이죠. 나근유와 함께 관심 갖고 지켜보세요. 오늘 나근유가 선택한 기사는 어떠셨나요? 다음엔 조금 더 엄선한 분석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잠 하세요. 잠깐 나근유 픽!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3월 26일 북한 노동신문은 일면에 새로운 주택지구 건설과 여객버스 시제품 현장 점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전날 발사한 미사일 관련해서는 이면에 내보냈고요. 이에 대해 한 전직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경제 다걸기가 핵심임을 강조하며 국방력 강화 행보도 자연스럽게 드러낸 것이다. 무기 시험 등 대미 경고 수위를 지금의 저강도에서 중강도까지는 높이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와 협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겨레 북한 미사일보다 김정은 민생행보 띄우기 의도된 메시지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밤도 잘 자요. 굿잠.